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 2025년, 2026년까지는 정원이 결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정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일단 5개년을 증원하는 걸로 일단 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아직 예산 추계는 안 나왔죠? 다음 달 정도에 한다고 하셨고, 8월 말, 예. 아마 현재 있는 의대 예산의 2배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2024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고등교육 전체에 할당된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소 6.4억 정도는 들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집행을 하려면 사실 한두 해 안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예과는 특별히 실습할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커리큘럼을 띄워놓고 보니까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커리큘럼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과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아무 데서나 다 가져온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포맷은 같은데 각자 다른 학교입니다. 지금 예과에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부분이 다 실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과 진입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른 학교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과도 대부분 전공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1년이 채 안 되고 입학은 3월이고 그 정원에 대한 것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으므로 지금은 이미 예산이고 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 교육이 가능할까 말까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의학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 의대생 전원 유급은 사실상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 교육적으로는 유급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지금 대학과 협의하는 그런 장관님 말씀을 네. 책임지실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지금 이 인원이 다 유급되면 7,700명인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지금 학생들이 언제라도 돌아온다면 안 당연히 돌아온다고 하지 않. 제가 이 얘기 복지부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교수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교수 안 된다고 이야기 해볼까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 이야기. 지금 교수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초 분야 더 심각하죠. 이게 2023년 11월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대의전협회에서 부족분을 이 증원 나오기 전에 2023년 11월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3년 동안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이 대학원 과정 거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확보가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전국의 기초의학 분야 대학원생이 회복 5명, 생리학 6명, 기생충학 아예 없고 생화학, 분자생물학 10명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의대가 아닌 일반 현황 일반 대학에서 오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생리학이나 병리학 같은 경우는 MD 출신과 논 MD 출신에게 배우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5년 이내 퇴임 예정인 기초 교수는 한 20% 정도 되십니다.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이 기초 교수를 포함해서 3년 내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을 하시며, 이 기초 교수님들이 필요한 거는 대부분 예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네, 기초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300명 가량 배출되고 있고요. 또 대학별 기초학 전임 교원 중에서 또 의사 면허 보유자 비율도 50% 그분들 다 내외입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수하신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충북대 총장님께서도 그 대학별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별 대학과 하나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강경숙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가 있는데, 모집 정원이고 커리큘럼이고 다 학칙 개정 관련해서 압박하신 정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정환 교수님 이전에 충북대 비대위원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칙 개정이라던가 이런 모집이나 커리큘럼 변경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학칙 개정을 결국에는 이제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교무위원회에서 총장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교무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학칙 개정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전체 평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직원, 학생 대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다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저희가 전체 교수회장이라든가 교수들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의과대학의 불비 상황은 이해를 하겠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이거는 해봐야 소용없는 문제다. 첫 번째가 우리가 부결을 해도 총장이 재발의를 다 금방 하고 내일 또 회의가 또 열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육부에서 지도를 한다. 정책이 이런 게 왔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달라라고 다시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계속 신문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5% 감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무회의라든가 아니면 평의원에 들어갔던 교수들이 거기에 결국은 굴복하고 나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계속 주시죠. 반대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희입니다. 조기용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과 또 많은 학자들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그 지역에서 수련만 받으면 지역에 남는 의사의 비중이 8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거꾸로 그 비수도권 의대를 나오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할 비율이 78%입니다. 결국 어디서 수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다음 주시죠. 현재 상황에서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100명을 늘리면 지역에 남아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는 54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47%가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10%로 높인 만큼이 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다고 해도 100명 늘리면 60명 남습니다. 70%로 올려도 66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늘린 정원의 절반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하고 절반은 지역 의사제로 하면 100명의 정원 중에 80명이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합니다. 지역 의사제를 지금이라도 고려하시는 게 지역에 있는 의사를 충원하는 효과적인 좋은 정책 아닌가요? 예, 그 지역의 의사분들이 남아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련병원 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의대 정원을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는 것도 외에 그 다음에 비수도권 병원의 그 전공의 그 TO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2020년에 왔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10년 의무 근무를 한다든지 그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면허제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의사 간의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형 지역 네. 필수 의사제를 도입을 예.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2020년과 한번, 현재의 그 의료계 의사들의 아마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네. 이제 복지부는 네. 지역의 수련병원 의대 정원을 늘려줬는데 그 늘어난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수련을 받으면 지역에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성균관대, 동국대, 울산대학교, 건국대, 순천향대는 수도권에도 병원이 있고 지역에도 있는 병원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막대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실습을 주로 보내느냐, 실습 시간을 보내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낮게는 69%에서 많게는 95%를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하는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레지던트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되죠. 예,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 병원은 크고 좋은 병원이고 지역에 있는 병원은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무늬만 대학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교수의 숫자가 지역병원과 수도권 병원의 격차가 나는 문제가 교정되지 않으면 지금 이 대학에 배정된 정원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를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균관대 울산대학교가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병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의 비중이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병원들은 정원, 늘린 정원 받아서 수도권 병원의 인력을 충원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의원님 뭐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병상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병상 이때까지 30년 동안 그 의대 정원은 한 명도 안 늘렸으면서 병상의 그 늘리는 그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병상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련병원도 더 수도권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병상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사들 분들께서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때 좀 비판을 하시고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